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리고 광고로도 많이 보셨던 세 가지 음악 생성 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드릴게요. 뮤직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수노, 그 다음에 유디오,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열어놨는데 인터페이스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에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기준을 지금 뮤직 크리에이터를 주로 쓰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 화면이요, 이렇게 떠요. 자, 얘는 한국어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바꿔주면 인터페이스가 다 한국어로 뜨죠. 자, 웹 베이스입니다. 뮤직 크리에이터는 다른 툴들, 이렇게 수노 같은 경우는 앱도 지금 출시가 돼 있고 뭐 그렇던데 얘는 아직까지 웹 기반이에요. PC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만들고 싶은 음악을 입력하세요 하고 프롬프트 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스가 하나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바꿔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최대 8분까지 만들 수 있고 얘는 저작권이 없죠. 누구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상업적인 라이센스만 내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했을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가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월간 해서, 이제 매년 결제 말고요, 월간 해서 한 15불, 한 2만원 정도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내면 200곡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곡당 얼마인지 대충 계산 나오시죠? 한 1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월간 말고 연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싸지겠죠. 자, 그래서, 상업적 사용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근데 이 월간에서는 줄이 쭉 꺼져 있잖아요. 이 이유가, 내가 이 라이센스를 언제 보유하고 있느냐, 이 곡을 만들고 있는 당시에 내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 만들었던 곡들은 내가 상업적인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월간, 연간. 근데 내가 요번 달에 결제하고 다음 달에도 결제? 그거는 상관없죠. 연간으로 쭉 했어. 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 달만 딱 하고 끝내겠다. 그럼 이번 달에 만든 거에 한해서만 이제 이런 걸 보장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쭉 이제 들어있고요. 다운로드도 들어있습니다. 기능들. 자, 음악 생성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여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가사를 만드는 기능들. 근데 저는 가사를 프롬프트를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GPT나 제미나이한테 내가 어떤 곡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나 그냥 가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편해요, 저한테는. 이제 노래 커버 만드는 기능들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송 커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주크버그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거 탄지로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내가 음악을 하나 탁 올려버리면 목소리를 바꿔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내 목소리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기능도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말 그대로 음악에다가 영상을 그냥 끼워주는데, 이게 다른 전문 영상 생성 툴하고는 다르게 엄청 끼깔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이런 정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가 곡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진이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가사에 맞게끔 화면을 바꿔주는 요런 뮤직비디오 만드는 정도의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자, 이게 화면을 계속 음악에 맞게끔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 장짜리 고정된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요거는 플레이리스트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소리.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만들어내는 기능들이고 제너레이트 기능이고, 밑에서부터는 편집 기능이거든요. 목소리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분리시켜 버린다든지, 여기 스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분리를 딱 시켜 버리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내 목소리 파트 여기 따로 있고요, 보컬 파트 따로 있죠. 들어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보컬 파트거든요. 이걸 쫙 죽여요. 안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노래방의 그 반주기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를 올려놓고 다른 걸 줄여. 여기 신디사이드 소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FX나 키보드나 이렇게 줄이면 안 나와.
자, 그리고 브라스나 드럼 줄였다. 그럼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 세션을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템 기능이거든요. 전부 다 분리해버려 하면 지가 파악한 모든 악기를 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쓸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다른 이제 미디라든지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보면 이 수많은 기능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읽어보시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해는 될 건데 음악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I 뮤직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서 위에 보면 프롬프트라고 있죠. 자, 프롬프트에 바로 옆에 보면 온 리릭이라고 돼 있어요. 리릭은 이제 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프롬프트에서 만약에 여기 인스트루멘탈 온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사람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음악을 만드는 거고요. 가사가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가사를 직접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여기서 가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보통 제미나이 같은데 GPT 같은데 가서 많이 해요.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제를요. 봄이 오는 느낌을 서정적인 음악으로 만들고 싶은데 연주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하겠죠. 프롬프트를 2개를 줍니다. 자, 이렇게 쭉 해서 이 부분을 긁어서 쓰면 되는데 설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서정적이고 따뜻하고 희망차고 대조적이다. 그 다음에 어쿠스틱 기타, 그랜드 피아노, 현악 앙상블에 플루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배경 연주와 대비되는 매우 빠른 속사포렘.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잘 어울릴지 이거 AI가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그리고 특징은 90bpm 정도의 차분한 비트 위에 랩은 쫌쫌하게 박자를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스타일로 만들겠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쫙 이렇게 복사를 하면 이건 음악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는 가사도 만들어줘. 꼭 들어갈 가사는 꽃 대신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요 가사를 한번 넣어달라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가사인데 그냥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뿅 하면 가사를 또 만들어주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미나이나 GPT 쓸 때는요, 요거를 빠른 모델 말고 사고 모델 정도로 해야지 좀 잘 뽑아줍니다. 자, 이거 가사 진짜 많네.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벌스 1부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쫙 따가지고, 자, 여기 와가지고 가사, 자, 뮤직 제너레이터 들어가서 여기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에 가가지고, 자, 여기 바로 붙여놓으면 안 되죠? 나 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걸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리릭 부분에다가 가사를 붙여놓고 바로 밑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 스타일 부분에다가 여기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스타일에 가가지고 붙여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밑에 뭐 컨트리냐 락이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시해도 돼요. 왜? 여기 포함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지. 자, 그 다음에 보컬은 여자로 합시다. 여자. 남자 말고 여자로 때려박아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뮤직 한 번에 2곡씩 만들거든요. 자, 딱 눌러주면 자, 여기 곡을 2개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다 나왔죠. 첫 번째 곡 들어봅니다. 처음에 아무도 랩인지 몰라요. 어느새 창가에 닿은 내 쌀에 무게가 달라졌어. 무채색이던 거리는 연분 온빛 설렘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번지는데 난 여전히 겨울의 코트를 벗지 못한 채 서 있어. 봄이 오네요. 세상이 다시 깨어나요. 흩날리는 꽃잎 벌스 1은 전부 다 서정적인 보컬로 다 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벌스 2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속사포 랩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때 스타일에다가 모든 부분을 다 랩으로 하려고
해달라고 쓰세요. 아프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사요. 계절은 눈치도 없이 담장을 넘어와 모두가 낭만을 말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나는 침묵의 방 안에서 커튼을 더 세게 쳐. 분홍빛 환상들은 내게는 사실 옛날 본 처리하지 스타일인데. 못한 감정들이 먼지처럼 쌓여가네.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누군가 말했지 아마 그건 내 자신 벚꽃 대신 휴가. 떠들썩한 축제보다는 고요한 고립이 필요해. 남들이 표본의 꽃들에 내 속도를 맞추기 싫어. 이 화려한 낙하는 결국 지워야 할 자네들이 이게 첫 번째 노래고요. 감고 이 소란을 두 번째 노래 들어봅시다. 어느새 창가에 닿은 햇살의 무게가 달라졌어. 무채색이던 거리는 연분홍빛 설렘으로 채워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번지는데 난 여전히 겨울의 코트를 벗지 못한 채 서 있어. 봄이 오네요. 세상이 다시 깨어나요. 흩날리는 꽃잎들은 축복처럼 내리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은 이 낯선 계절의 시작. 아름다워서 더 시린 봄날의 노래.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 사이로 계절은 눈치도 없이 담장을 넘어와 모두가 낭만을 말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나는 침묵의 방 안에서 커튼을 더 세게 쳐. 분홍빛 환상들은 내게는 사치일 뿐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먼지처럼 쌓여가네.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누군가는 말했지 아마 그건 내 자신 벚꽃 대신 휴가. 떠들썩한 축제보다는 고요한 고립이 필요해. 남들이 피워낸 꽃들에 내 속도를 맞추긴 싫어. 이 화려한 낙화는 결국 지워야 할 자네들일 뿐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소란을 잠재울래. 감이 오네요. 오, 딱 좋아요. 저는 무조건 두 번째 곡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감성이야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됐으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커머셜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커머셜 라이센스. 요걸 하면 딱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나서 요거 파일을 열어보면 요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쫙 다 들어가 있죠. 자, 요걸로 언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딱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나 여기서 만든 거야, 이때 만든 거야 하고 증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mp3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일단은 받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컬 리무버 있죠. 여기 가시면 목소리를 빼낼 수가 있어요. 자, 업로드 뮤직을 눌러도 되고 얘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from my workspace에 가서 이 곡이다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업로드를 안 해도 돼요. 컨펌 하시면 방금 누른 선택한 곡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봄이 오네요. 세상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보컬만 없애겠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스템을 다 분리시켜 버리겠다 하면 포 스템 하면 보컬과 드럼하고 베이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더 촘촘하게 나눠야겠다 그러면 일단 다 뜯어 요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개까지 뜯어줘요. 얘를.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분리를 하는데 요 기능은 크레딧을 좀 씁니다. 한 10크레딧 정도를 쓰네요. 자, 시작. 자, 그러면 곡이 추가가 되고 이제 스템 분리를 해주겠죠. 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 뮤직 크리에이터에서 가장 핫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좀 재밌어요. 여기 기능을 다 모아놓은 5월 툴에 가시면요, 뮤직4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프리포토 투 뮤직이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 하라고 해요. 이미지를 하나 올려줍니다. 자, 이미지를 뭘 올릴까? 요거 S26 요거 하나 올립시다. 26 갤럭시 S26이죠. 자, 요거에 대한 음악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광고 음악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 뭐 요 정도만 적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나의 프롬프트를, 요거는 옵션이니까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자, 여기까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가사 필요 없음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합시다. 랭귀지는 코리안.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두 곡씩 뽑아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레딧을 2를 소모로 하네요. 자, 이렇게 눌러놓고, 자, 일단은 가사부터 뽑아냈습니다. 여기 보면 가사 부분이 쭉 나왔어요. 예, 코러스부터 시작을 하네요. 지금 바로 빛을 켜 S26 손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뭐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가사는 약간 유치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스타일은 이렇게 스타일을 뽑아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에서 S26 하지 말고 갤럭시까지 넣을까? 더 막 광고 음악 같게 다 박아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사는 끝났고, 자, 두 개씩 만들어 봅시다. 뿅 누르면 이제 두 개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죠? 새로운 세계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움직여 도시의 파도 위 빛나는 나의 순간 우주를 닮은 화면 속에 끝없는 상상 내 맘을 채워. 자,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인 좀 가사가 나와서 약간 촌스럽긴 하는데, 이 가사를 만들 때도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해줘. 가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하면 조금 더 노래 같은 노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템 분리가 끝났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뷰 스템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쫙 분리가 다 돼 있죠. 예, 보컬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보컬만 요거를 솔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솔로로 하면 나머지 다 꺼지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자, 음악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들어보죠. 이렇게 해놓고 어느새 창가에 닿은 보컬만 나오죠. 햇살의 무게가 달라졌어. 무채색이던 거리는 연분 눈빛 설렘으로 채워지고 사람 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 퍼커션, 의 무게가 달라졌어. 무채색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쫙 리듬을 깔고 가는 키보드 신디사이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그 다음에 드럼만 깔고 오디오를 한번 넣어볼까요? 드럼만 깔고 목소리를 한번 넣어봅시다. 시절 아름다워서 사실인 봄날 깔려면 이렇게 다 죽여야 돼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계 빨래 사이로 계절은 눈치도 없이 담장을 넘어와 드럼 놔두고. 낭만을 말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나는 침묵의 방 안에서 커튼을 더 세게 쳐 요런 느낌이죠. 드럼만 들어가. 그 다음에 드럼 빼고 신디사이저만. 누군가는 말했지 아마 그건 내 자신 벚꽃 대신 휴가 떠들썩한 축제보다는 고요한 뭐 거리가 이런 필요해. 식으로 하늘이 피워낸 꽃들의 다 내 분리가 될 수 속도를 있으니까 분리된 상태로 각각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나 여기서 신디사이즈만 받겠다면 얘만 다운로드하면 되고요. 보컬만 받겠다면 얘만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거 각각 분리된 소스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조작을 하는 그런 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옮긴 다음에 휴먼 터치를 조금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뮤직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어지는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되면 제가 재밌는 기능 찾아가지고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제가 영상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라든지 가입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도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뭐 결론은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좀 간단한 요런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전에 이제 음악 생성 프로그램들은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생성을 했어요. 샘플이 조금 별로였죠. 샘플 레이트가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목소리를 녹음하면 파형이 이렇게 녹음되거든요. 음악을 생성하는 것들도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요, 수노, 그리고 유디오, 그리고 뮤직 크리에이터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의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씩 보면 수노는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인스타그램 보니까 릴스 광고도 많이 하고 있던데, 수노의 장점은 생성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고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을 만들었을 때 좀 퀄리티가 높다 그래야 되나? 가장 사람의 목소리를 잘 만들어낸다? 요런 것들, 감정선이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문가급으로 잘 뽑아줘요. 네. 그리고 이게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원 출신들이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수준으로 깔끔하게 뽑아준다. 요게 좀 장점이고, 그리고 뮤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 제가 요거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얘는 거의 올 인 원이에요. 그래서 음악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음악을 뽑아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스템 분리가 되어서 이 스템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제공하는데 나머지들도 이렇게 유료 요금제를 내면 상업적 라이센스가, 그러니까 저작권은 아니에요. 상업적 라이센스를 받아 쓸 수 있는데 이 뮤직 큐레이터도 상업적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음악을 이용해가지고 유튜브에 쓴다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다른 영상물에 사용을 할 때도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디오 출력 같은 경우 보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디오 같은 경우가 48kHz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44를 지원하죠. 요거의 차이는 44 같은 경우는 우리가 CD 음질이라고 얘기하고 48K는 우리 이제 미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MD라고 있었는데 그 MD급 이제 품질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 속도는 좀 느려요. 좀 느리고 수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뮤직 큐레이터 같은 경우도 속도가 수노만큼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노는 이렇게 한 방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버리면 최대 8분까지 한 방에 쫙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유디오 같은 경우는 32초씩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 맥락을 계속 구분해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렌더링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컬, 드럼, 베이스, 신디사이즈 이렇게 4개의 템프로 분리를 해주는데, 뭐 템프는 더 길게 한 12개까지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AI가 이제 마스터링을 해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요게 조금 특징이다. 미디하고 되게 통합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지금 육각형인 그런 느낌은 없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여기 수노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생성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걸 장점으로 잡아놨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제어력이 굉장히 높고 음질이 엄청 좋습니다. 음질이 다른 거하고 들어봐도 이 악기 소리나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람의 보컬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특히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카펠라 스타일로 녹음을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사람이 녹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뽑아줍니다. 그리고 뮤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하기에 딱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좀 이렇게 그 정밀 제어력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금 같은 경우에는요, 뮤직 크리에이터하고 수노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료로 넘어갔을 때 수노에서 만들 수 있는 음악의 양이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한 2배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를 기반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면 $30, $30, $35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요거 했을 때 주는 크레딧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크레딧 곡 하나당 한 2크레딧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해보면 수노나 유디오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플랜, 그러니까 유료로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테스트를 했을 때는 퀄리티를 엄청 높이는 모델을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수노 같은 경우에는 50크레딧 정도를 매일매일 줘요. 한 10곡 정도를 뽑아낼 수 있고, 근데 이게 10곡이 다 다른 곡 10곡이 아니라 이런 음악 생성하는 툴들은 한 번에 2개씩 기본적으로 이렇게 렌더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5곡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곡을 직접적으로 파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상업적인 활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 편집하다가 수노나 뭐 유디오나 뮤직 크리에이터에서 음악을 무료로 만든 다음에 삽입하잖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작권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월 되는지 2월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순호가 $30를 줬을 때 약 10,000크레딧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못 쓰게 되면 그냥 없어져요. 다음 달에 또 생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이 소멸이 없어요. 유료가 됩니다. 이번 달에 좀 바빠서 못 썼다면 다음 달로 2월에 주고요. 그리고 뮤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3일 이내에 20크레딧 미만 사용 시에는 이제 환불을 해주는 규정이 딱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크레딧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1200곡 이렇게 곡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만 따지면 뮤직 크리에이터가 조금 비용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별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상업적 허용권과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IP는 말 그대로 원천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는 라이센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디오에서 음악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서 허용해주는 상업적인 사용권이랑 지적사용권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음악으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던데,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불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작권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요, AI에서 음을 만들어요. 근데 이걸 스템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인간의 작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저작권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을 하라고 해요. 인간이 하는 부분 도대체 뭐냐, 인간이 뭘 했느냐, 이걸 증명을 하라 했는데, 뭐 프롬프트를 인간이 썼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이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경음악, 뭐 악기 연주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뭔가 작업을 더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작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방금 제가 한 얘기 여기 나오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싶다, 나 이거 음원협회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노라든지 뮤직 크리에이터 이런 데 보면 스템이라고 해서 사람 목소리, 그 다음에 음악 소리 다 분리를 시킬 수 있거든요. 뭐 드럼 소리, 신디사이즈 소리 이런 거 분리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걸 일단은 분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기능이, 스템을 추출하는 기능이 이 AI 음악 제작 도구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DAW라고 돼 있는데, 이게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에 아마 준말일 겁니다. 거기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좀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휴먼 터치라고 그러죠. 인간이 뭔가 조절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로직 같은 것들을 악기 툴로 이관해서 거기서 뭔가를 해서 갖고 오고, 인간이 연주하는 것도 들어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AI가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뭐 드럼이라든지 딴 부분들은 인간이 좀 뭔가를 해야 된다. 보컬도 직접 불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AI가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를 노래를 인간이 다시 부르고 일정 부분의 연주를 인간이 하면, 이건 인간이 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세션 기록, 이제 이 세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간이 개입된 부분들이 기록이 남아 있느냐, 어느 부분이 인간이 했느냐, 요것들을 증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급을 할 수가 있다. 순수 AI가 아닌 하이브리드 트랙으로. 이거는 인간도 했는데 AI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런 부분들이 요새 보면 AI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TV 광고 보면 이 영역은 AI가 한 부분입니다, AI로 만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판을 하잖아요. 그럼 출판을 하면 등록을 할 때, 이 보통 출판은 저작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ISBN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책을 출판을 하잖아요. 그죠? 책을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바코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바코드를 이제 받을 때 표지를 AI로 했느냐 아니면 뭐 내용을 AI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또 유튜브 같은 데도,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컨텐츠를 올릴 때 이거 AI로 했느냐 인간이 했느냐 이거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게끔 지금 법제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AI로 음악을 만들더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각각의 앱들이 어디에 포지셔닝이 돼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뮤크 같은 경우에는요, 콘텐츠 마케터.
그러니까 릴스에서만 만들고 유튜브로만 만들고 하는 쪽에서 영상을 만들 때 AI로 음악 만들어서 배경음악 깔고 효과음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딱 좋아요. 그리고 수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빨리 구체화시켜서, 왜냐면 이제 제작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구체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요걸 베이스로 해서 직접 인간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좀 넘어갈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DAW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 구분을 한 다음에 인간이 뭔가를 조작을 하는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디오 엔지니어 부분이 아주 강화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2027년도에는 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금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겠죠. 뭐 적응형 오디오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 지금은 AI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다음에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생성하듯이 오디오도 어떤 상황에 맞게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막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DAW 같은 경우도 실시간 동기화가 바로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연주를 하면 거기 AI가 거기 맞게 합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갑니다. 인간이 허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뭘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AI가 악기 연주를 한다는 거고, 인간이 기타를 치면 AI가 거기에 맞게 노래를 불러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될 거다. 이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2026년 하반기쯤 이런 기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음반사가 라이센스를 독점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원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사진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필름 카메라만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필름 카메라로만 출품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듯이 이제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로 뭔가를 했던 거하고 아날로그로 했던 거하고 이제 또 AI로 했던 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해소를 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창작이잖아요. 창작. AI라 다 만들어주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멀었죠. 어떤 창작의 영역이라든지. 저도 AI로 음악을 이때까지 거의 수백 번, 수천 번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킥이 없어요. 한 방이 없어. 한 방. 그냥 가슴을 빵 때리는, 아우 잘 만들었네. 근데 어디서 다 들어봤어. 잘 만들었는데 한 방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이어가, 맞아, 서태지의 하이어가를 듣고요, 제가 그날 시험을 망쳤어요. 수학 시험이 1교시였는데 이 하이어가가 귓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음반을 사서 들은 게 아니라 학교 올라가는 길에 레코드방에서 틀어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게 꽂혀가지고 그냥 막 엄청 센세이션했죠, 저한테는. 근데 AI로 만든 거는 그런 센세이션함은 없다. 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